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악취가 나는지 모르겠다. 나도 향기 나는 사람다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고 싶다. 사람 냄새를 풍기자. 안녕하세요. 레코딩의 석승주. 안녕하세요, 이준호사입니다. 오늘 웃고 시작하고 싶네요, 되게. 오늘 나레이션이 오늘 너무 의미가 좀 깊어서요. 저도 하면서 좀 찔렸습니다. 왜요? 네? 카리스마가 없어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좀 약간 이렇게 하면서 네. 좀 반성하는 좀 시간을 가졌어요. 반성할 시간 네. 아니던데. 엄청 웃던데. 그 나레이션을 이제 좀 밝은 거 좀 하시지 그래요, 승주 씨 좀. 이제. 이거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다운데 너무 또 반성의 그 분위기로 가니까 아니 이준하다 씨가 반성의 반성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래도 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이준하다 씨 얘기가 아닌데. 근데 자기 얘기라고 자꾸. 근데 이렇게 찔리니까 나도 악취 부분에서 네? 되게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얘기하시는 게 자꾸 네. 생각나가지고 이거 제가 녹음하기 전에 네네.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많이 언짢으셨나봐요 되게. 너 이거 발음도 어렵더라고요. 나레이션이 오늘은 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었는데. 네. 아니 저기 뭐야 네. 저번 주에 네네. 면접 보셨잖아요. 면접. 면접이요? 네. 면접 봤는데 네. 저 친구분이 이거 얘기해야 되나 이거. 네. 뭐 잘 안 됐어요? 제가 머리가 길잖아요. 네네네. 머리가 기니까 좀 그런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모가 좀.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왔는데 머리를 자르고 네. 일을 할까 생각했는데 안 했습니다. 네. 자르시죠 왜? 더운데.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좀 뭐 상투 같은 거 틀면 안 돼? 누가 지금 상투 들고 살아요, 지금. 이러고도 사는데. 그러니까. 상투 튼 게 어때서요? 네. 이준하 씨 이러고도 사는데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좀 모르겠어요. 오늘 뭐 이럴 때도 있죠, 뭐, 인생이. 네. 제가 진짜 알아봐 드려야 되겠네. 새벽에 좀 일어나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좀 그래서 다시 요즘 운동을 다시 좀 시작하고 있거든요. 좀. 자전거도 타시고. 요즘 좀 이제. 네. 다시 이제 이 겨울을 또 날려면 또 운동을 좀 하면 겨울이 아니죠.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네, 이제 겨울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월동 준비 벌써요. 이제 여름에 좀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좀 네, 돈을 네. 좀 경제 활동을 좀 시작을 해야죠 이제. 저는 저번 주에 좀 본 작품을 좀 얘기 또 드리려고 해요. 몇 가지 작품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내 어깨 위에 밥이라는 영화예요. 네. 그 영화가 이제 그 버스킹 하는 사람 얘긴데 그 사람이 이제 버스킹을 할 때 외국 영화예요. 버스킹을 할 때 고양이를 한 마리 데리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실화예요. 실화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버스킹을 하면서 마약에 이제 찌든 삶을 살다가 어떻게 뭐 런던인가 그쪽에서 이제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꽤 괜찮은 박사를 만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무리를 해서 집도 얻어주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 마약도 끊고 이제 노래를 통해서 이제 재기에 성공하는 걸 그린 영화인데 되게 재밌어요. 저도 중간 정도 봤거든요 지금. 이 영화가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되는 영화인데 제가 중간까지밖에 안 봤어요. 일부러 마무리 더 그 끝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영화여가지고 느낌이. 이 사람도 되게 불쌍한 게
그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네네. 이 사람이 이제 방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버스킹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를 중간에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또 외면을 해요. 새엄마 때문에. 그러면서 돈 몇 푼 쥐어주고 이제 가고 이러는데 이러다가 우연찮게 길에 있는 고양이를 주워가지고 이제 그 고양이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시선을 끌어요. 그러면서 이 고양이 덕분에 돈을 벌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음악도 되게 유명해지고 이 사람하고 고양이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려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들어요. 광장 같은데 이 사람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네. 그러면서 또 이제 한편으론 또 재미있는 점이 이 고양이와 이 사람 간의 어떤 유대감이라 그럴까? 어떤 소통이요? 예, 소통 이런 게 돼요. 그런 점도 되게 재미있고, 근데 영화 자체는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고양이 시점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는데 좀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좀 지루해요, 사실. 근데 이제 이야기의 큰 틀을 좀 놓고 보면 네. 상당히 흥미있는 영화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상대 여배우가 있어요. 그 여배우는 또 이제 동물 애호가예요. 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뭐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여자 그 주인공한테도 아픔이 있어요. 친오빠가 마약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가 죽은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주인공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또 이제 얘기가 또 이어져 나가는데 그 뒤가 되게 궁금해요, 사실. 근데 아직 다 보진 않으셨군요. 예, 일부러 안 봤어요. 일부러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끝나고 네. 다 보고 한 번 더 보려고요. 근데 그게 해피 엔딩일까 아니면 어떨까? 아, 해피엔딩이죠. 해피 엔딩일까요? 네. 아, 그랬으면 좋겠네. 근데 그 외국에도 버스킹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고양이나 동물을 데리고 하는 버스킹 꽤 많나요? 음악 하시는 분들 말고 왜 그 거리에 그 네네. 외국에는 그 거지들이 많잖아요. 아, 예. 거지들 보면은 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나라에 내가 좀 편차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네. 뭐 그런 그 그럼- 아이리시 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거지 분들이 있다 웃긴 네네네네. 얘기인데 그분들은 이렇게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을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요. 되게 이상하게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리시 분들이나 네. 그런 그 유럽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네. 어떤 상황이 자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거지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동물들과 같이 동물들만이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댈 수 있고. 처지를?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물들도 그 사람들 마음을 또 이해하는 것 같이. 위안을 좀 주는구나. 예,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예. 이 고양이 이름이 밥인데 네. 이 밥이 주인공한테 그 위안을 되게 많이 줘요. 가능할 수도 있지. 예, 예, 그리고- 가능하다고 봐요. 예. 영화에서 이제 영화 주인공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20살도 아직 안 됐어요. 되게 어린 친구인데 마약 그 과다 복용으로 이제 하늘나라로 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그 장면을 목격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또 되게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상담사한테 이러면서 그 치료할 때도 마약을 조금 준다면서요. 중독자들한테. 모르겠어요. 모르나요? 아무튼 뭐 그런 뭐 전개가 되는데 그래요? 상당히 되게 그냥 절단을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목이 그런 약품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매 주마다 와서 상담하고 또 받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사람한테 그래요. 아직은 사랑하지 말라고. 상담사가 주인공한테 당신은 아직 이제 마약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아직은 이제 사랑을 하지 말라. 감정이 이제 정상이라고 좀 다르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걸 막 참다가 안 되고 다시 이제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짧게 나와요, 영화에. 근데 실제로는 상당히 예. 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같은 동네 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고양이의 이름을 져준 사람도 여주인공이에요. 밥이라고. 예. 길 가다가 이제 아픈 고양이를 주인공이 죽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남자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지나가다 봐가지고 이 고양이를 치료를 도와주게 돼요. 이 여자분이. 그러면서 고양이 이름도 지어주고 되게
진짜 휴머니즘이 있는 영화예요. 그러네요. 네. 그 서양 작품에는 네. 굉장히 그 마약과 관련된 이런 일화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항상 되고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합법적이진 않잖아요, 사실. 합법적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마리가나 네, 마리화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주에서는 또 허용이 되고 또 어떤 유럽에서는 거의 뭐 허용되는 나라도 있다고 전 들었어요. 맞나요? 저는 모르겠네. 코카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불법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되지 않을까요? 향 뭐 이렇게 뭐랄까 향 정신성 뭐 약 뭐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네. 얘기하고 싶은 게 네네. 제가 이제 그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 아시나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미저리 알지? 미저리. 그 작가 스티븐 킹 또 이렇게 좀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작가, 무식한 게 아니고 모를 수도 그 있어요. 뉴욕 타임스 그 작가 아니에요? 아 뉴욕 타임즈에서도 아마 기고를 하셨을 거예요. 되게 많은 잡지에 글을 쓰고 이러셔가지고 아무튼 이분이 쓴 글 중에 네. 그 책 중에 그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 되게 많은 이야기를 자기 인생을 통해서 뭐 창작을 어떻게 해야 되며 뭐 어떤 그 방식으로 하고 문장은 또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대충 간략하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뭐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도 마약과 그 알코올이 되게 찌드는 삶을 살았어요. 이 작가도 70년대 요쯤에 80년대 요쯤에. 근데 이분이 그 미저리라고 되게 유명한 그 책을 쓰셨는데 이게 또 영화가 됐었어요. 되게 그 광적인 어떤 간호사가 어떤 소설가를 이렇게 감금하면서 이제 책을 막 쓰게 뭐 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뭐 스토킹을 하면서 고통을 주는 뭐 이런 작품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이 그 간호사가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을 쓴 자체가 나의 어떤 고통을 이렇게 반영을 시킨 거다. 내가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내 지금 상황 이거를 이 작품에 내가 녹여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약과 그 술에 빠져가지고 작품을 쓰면 작품은 작품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그 옛날 음악에 많이 심취해 있잖아요. 저희가 어레코딩 작업을 하면서.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있었던 뭐 그 레드 제플린이라든가 뭐 많은 그 유명한 그런 그룹들 있잖아요. 네네. 그 그룹들이 그때 당시에 마약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 약에 취해서 곡을 쓰고 이랬잖아요. 만들고. 그걸 전 되게 멋있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결과물도 되게 아름답잖아요, 사실. 또 시대가 시대인 만치 네. 그때 시대는 또 그거에 대한 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참. 그 히피 문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집시에서 온 거잖아요, 그것도. 비슷하게 또 뭐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융합돼서 나오는 게 히피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 저는 그걸 되게 동경했어요, 사실. 그리고 또 그때 음악이 또 좋아. 좋아요, 사실. 좋은데 여기 책에서 나오는 그 글을 보고서 다시 작품을 또 들어보니까 아름답긴 한데 또 영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영혼은 없지만 내 영혼을 터치한단 말이죠, 이 음악이.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네. 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음악이나 어떤 작품을 보면 뭐 해밍웨이 같은 경우도 굉장한 그 술을 되게 많이 마신 작가잖아요. 해밍웨이도 그런 작가인데 제가 노인과 바다 같은 작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마 그 영화도 돼 있어서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한 번씩 본 적이 있을 건데 옛날에는 그런 작품을 쫓아다녔어요. 사실 제가 추구하고. 근데 이 글을 딱 요 근래 보고 나서 이 책도 아직 다 못 읽었는데 반 정도 읽었어요. 제가 꿈꾸는 식물은 다 읽고 나서 이거를 읽고 있는데 굉장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저한테 새로운 어떤 영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혼이 빠져있다. 그 영혼에 빠져 있다. 네. 일단 어떤 그 매개체로서 지금 승주 씨는 그걸 받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매개체로 또 시작하다가 어떤 순간에 또 자기 자신을 또 막 자기 자신한테 막 질문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근데 저는 이렇게 승지처럼 주변의 그 매개체로서 이런 것들을 받는 거를 더 저는 추구를 해요. 왜냐면 혼자서 자꾸 그런 것도 없이 네네. 자꾸 혼자 자신만한테만 묻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람이 또 우울증이 오더라고. 또 그런 걸 봤어요 저는 주위에서. 그래서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그런 마약이나 뭐 이런 술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아서 만들면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작품이 나오면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야, 저는 그렇게 동감해요. 예, 저 많이 승 씨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네네. 예, 그리고 동감합니다. 이분이 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굉장히 제가 또 머리를 맞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시기로는 창작은 없다. 창작은 없다. 창작은 없다. 창작은 없다. 세상에 창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음, 이미 있던 거를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걸 발견을 해서 우리가 조합을 잘하는 거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없다. 이 얘기를 이 책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평소에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새로운 게 사실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해서 세상에 선보이는 거지. 조합을 해서 선보이는 연구를 하거나 거기가 포인트지. 네, 조합을 해서 그렇지. 이제 발표를 하는 거지. 아예 없던 거를 우리가 신도 아니고 창조를 해서 이걸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요거는 순전히 뭐 저의 의견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놓으셨는데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분이 또 재밌는 글도 쓰셨는데 네. 이게 술을 먹으면서 어떻게 안 취할 수 있냐. 안 취하려고 먹는 술은 술이 아니다. 술이 아깝다. 취하려고 먹어야지. 그리고 이런 글이 또 나와요. 이분이 쓰신 것 중에. 그러니까 냉장고에 맥주가 뭐 한 10개가 있어요. 10캔이 있으면 한 2캔 먹고 이제 자려고 눕잖아요. 그럼 8캔이 생각이 나가지고 8캔 다 버리셨대. 싱크대에 못 끊을까봐.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신선하고. 예. 그런 적 없으세요 혹시? 뭐를 끊으려고 하실 때? 저는 그 예전에 그 담배를 끊으려고 많이 애를 썼죠. 예, 상당히. 지금 끊으셨잖아요. 예, 저는 이제 담배를 끊는. 술은 원래 좀 별로 이렇게 제 취향은 좀 아닌 듯 했어요. 네. 그래서 담배는 좀 좋아했는데 담배도 이제 끊고 하니까 요즘은 솔직한 얘기로 좀 그런 것들은 저한테는 큰 이슈는 되지는 않고요. 일단 자기 자신의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멀리 벗어나고 싶으면 자기 자신의 의지가 상당히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의지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또 말씀드리는 게 네. 방송 주제가 또 사람 냄새잖아요. 네네. 네. 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사람 냄새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기가 있다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거나 이렇게 학대하지 말고 네, 좀 현명하게 좀 더 좋은 방법을 통해서 네네. 이제 이런 걸 좀 극복을 하고 또 이기적이지 않게 많이 베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글이 나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지금 근데 그 영화가 혹시 몇 년도 영화예요? 나 그거 본 거 같은데? 그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예전에? 내 어깨 위에 밥이요? 나 본 거 같아. 근데 요거는 지금 언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도지? 지금 개봉은 올해 했어요. 올해. 근데 금방 내린 그래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예전에 좀 그런 비슷한 드라마인가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좀 이상. 예. 근데 아마 넷플릭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뭐 요즘 영화라며 또 요즘 외국에서 개봉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2016년, 17년 때 쓰인 작품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영화가 그때 만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요? 만들었을 거예요. 그 노란색 고양이 나오고. 아. 예.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오늘은 네. 제가 지금 말이 빠르고 저도 횡설수설해요 지금. 왜요? 왜냐하면 지금 네. 제가 그 예전 방송하고 좀 다르게 네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키워드를 하고 있다고 지금. 큰 이제 키워드를 써놓고 하는 거라 저도 지금 말하면서도 횡설수설하네요 지금. 아니 내가 요즘 네, 저는 좀 책과 영화를 많이 안 보는 대신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하고 이제 팟캐스트를 많이 엄청 듣거든요. 네네. 특히 팟캐스트 많이 드시죠. 예, 근데 저는 제 의견은 뭐냐면 팟캐스트 안에만 거기 안에서만 들어도 거기 충분한 상식들과 지식들이 그럼요. 엄청나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보시면 정말 이 팟캐스트 아주 잘 끌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말을 잘한다고 그게 팟캐스트가 또 그 인기 면에서도 어떤 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사람한테 와닿는 그런 말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것들이 재밌더라고. 나 또한 또 그것들을 다운 받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뭐 말을 잘하고 뭐 서론 보는 결론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좋지만 그런 건 솔직히 유튜브 들어가서도 다큐멘터리 보면 다 나와요. 맞아요. 안 우리가 그렇습니까? 이제 궁금한 인간적인 것들은, 그럼요.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근데 이제 그 팟캐스트 인기 있는 분들 딱 들어가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의 지식들도 상당한 지식들을 갖고 있지만 그 지식들을 뭐랄까 이렇게 막 나열을 하는 것보다 자기 승주 씨가 말하는 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소화력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 힘 그런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들으시는 분들이 더 똑똑해요. 아 그래요? 아니 솔직히 요즘 전부 다 지식인인데 맞아요. 요즘 솔직히 승주 씨 좀 속된 말로 무식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솔직히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돌을 닦잖아요. 그죠? 막 산에 올라가서 말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원통 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500m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승주 씨. 그리고 내가 딱 눈을 감으면 오늘 날씨가 내일 비가 오겠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가 필요했냐고요, 승주 씨. 그죠. 우리 안에 스마트폰이 있는데 다 안 검색하고 그렇습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그렇죠. 검색하고.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변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자기 느낌을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네네. 너무 또 이제 개인주의로 흘러가니까 어느 정도의 타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이런 점들이 네네. 타인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요. 너무 이제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근데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좀 조화롭게 조화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단체가 어느 뭐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나 혼자 좀 칠 때가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항상 지금도 배우고 있는데 네. 이게 항상 튄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맞아요. 승우 적당히. 씨가 이거 진짜 승우 씨가 진짜 잘 집어내는 건데 적당히 좀.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딱 이렇게 느껴보니까는 승주 씨 말대로 일단 그 조화가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조화. 조화 속에 또 소통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막 튀겠다 이런 거 보면 그 어떤 그러니까 세 명이 모여서 어떤 주제로 이제 뭐 프로젝트를 시작하잖아요. 한 명만 튀어서는 안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승주 씨 세 명이서 골고루 좀 왔다 갔다 해야지. 너무 한 사람만 티가 이러면은 언젠가는 이게 그 일이 좀 잘 성사가 안 되는 것 그리고 같더라고요. 이제 너무 이제 가치나 어떤 네.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예. 너무 이제 서양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예. 지금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막 옛날 그 군대 생각나네. 요 옆에 네. 군부대가 있잖아요. 옆에 군부대 있죠. 네, 그래서 헬리콥터가 지나가니까 좀 옛날 양해해 주세요. 옛날 생각납니다 저는. 네. 그 기준을 좀 네.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음악을 들어도 그렇고, 뭐 책을 봐도 그렇고, 되게 약간 서양 같은, 그러니까 서양 쪽의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뭐 생활 양식들도 되게 서양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서양의 양식들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질이 우선시가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서양화가 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좀 다른 뭐 일본이나 뭐 다른 국가가 조금 부러운 게 사실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자메이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음악 뭐 락이든 뭘 들어도 이것도 들었을 때 자메이카 음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느낌이. 그쵸. 예. 그리고 뭐 컬처가 있잖아요. 확실히 그들만의 컬처가.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미 같은 경우는 뭐 딱 들었을 때 이건 남미 음악이다. 남미애들만의 어떤 감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K-pop 아닌가? K-pop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어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팝적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사실 뭐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저의 느낌이에요.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미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좀 깊이가 좀 예, 약간 깊이가 좀 없는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예, 예. 알았어. 저 옛날에 그 서태지 씨 알잖아요. 그분이 음악 하실 때 하여가나 이런 거 보면 뭐 꽹가리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이런 시도를 되게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어렸었는데 초등학생인데도 감명을 받았어요. 그 요즘 그래 재즈와 이렇게 국악과 만남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런 거 많이 하죠. 예. 콜라보레이션 예.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해도 네. 너무 이제 서양 쪽의 느낌이 좀 더 진하게 나와요. 예. 퓨전이라고 그러지만 그쵸. 섞는다고 그러지만 예, 예, 너무 예, 여전히 예, 예. 우리의 그 우리 악기로 서양 음악을 연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뭔가 이제 우리의 어떤 고유의 가락으로서 서양 거를 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신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일단 우리 거라고 한국적인 예. 한국적인 사운드라고 하면 한국적인 사운드가 리드가 돼서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그 와중에 서양 음악과 콜라보레이션 할 때 여전히 승주 씨가 듣기에는 한국의 서양의 그렇죠. 느낌이 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기타를 치시더라도 보면은 미국 사운드를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버터 느낌, 한국적인 락보다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저도 음악을 하는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미일은 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받지도 않았고 물론 제가 이제 국악을 조금 했지만 깊이가 좀 얕아요 사실. 그리고 저는 이제 악기 연주자는 대북밖에 안 쳐봐서 소고잡이었었고 또 이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저희도 좀 기회가 되면 그런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도 좀 새로운 작업을 하긴 했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우리도 좀 우리께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동양적으로 동양적인 서양 그러니까 동양이 주축이 되는 서양이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가야지 우리가 서양 것을 쫓아가는 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든 뭐 생활 양식이든 뭐 작품이든 뭐 전반적인 거에 걸쳐서 좀 그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승주 씨의 말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기 색깔을 찾자. 그렇죠.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좀 한국의 미를 좀 찾자. 한국의 것을 좀 찾자. 한국의 어를. 아무튼 뭐 네. 오늘 방송 되게 두서 없을 거예요. 제가 아니, 지금 오히려 이게 더 난데요 나는.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아니, 오히려 이게 더 아니 솔직히 이거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뭐 자연스럽잖아요. 뭐 이렇게 뭐 어디 구애받지 않은 그런 틀에 박히지 않은 얘기잖아요. 승주 씨 근데 저도 갑자기 이제 19회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방식을 바꾸려니까 아니 힘드네요. 아니 이게 더 오히려 네. 오히려 이렇게 책 읽긴 재미없어요. 승주 씨 말대로. 솔직히. 예. 아니 그동안 뭐 책 읽기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전혀 부담 갖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거에 부담을 가져? 아무튼 내역기의 밥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재미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한 번쯤은 볼만한 작품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음악들도 상당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뭐 예술성이 뛰어난 영화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이 그 극복하는 걸 보면서 마약을 극복하고 자기 삶을 개선시키려는 그 노력이 상당히 되게 좋아요. 네. 그럼 승주 씨는 지금 극복하고 싶은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승주 씨가 극복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저는 되게 많아요. 많죠. 예를 들어서 세 가지만 좀 있어야만 있다면 한번. 세 가지는 뭐 그렇고 일단은 제가 좀 극복하고 싶은 게 요즘에 좀 게을러졌어요. 게을러졌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면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평일날에는 막 설거지를 맨날 해요. 뭐 빨래나 매일 하는데 주말에는 일절 안 해요. 주말엔 주로 뭐 하세요? 주말에는 뭐 이제 집에서 뭐 쉬고 이러죠. 뭐 제 개인 활동 같은 거 하고 뭐 작품 보고 보통 유튜브 많이 봐요. 유튜브? 그거 많이 작품 보고 또 글도 써야 되고 가사도 써야 되니까 그런 작품 감상들 많이 하고 그래요. 요즘 음악은 어떤 좀 음악을 또 들으세요? 좀. 요즘에 듣는 음악이 그걸 많이 들어요. 제가 저번 주 방송을 했을 때 이제 사랑과 평화 얘기를 했잖아요. 그 3집에 있는 그 음악을 좀 주로 듣고 있어요. 울고 싶어라 말고 갑자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노래 뭐야? 숲에는 노래를 흐르는가? 잠깐만 제가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쪽에 그 노래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었는데 그 타이틀곡이 있어요. 원래 울고 싶어라가 타이틀곡이 울고 싶어라가 아니에요? 원래 타이틀곡이 있는데 제가 그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숲에는 노래가 흐르고라는 그 곡이 아마 그걸 건데 그 타이틀곡일 건데 그 곡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 요즘은 좀 한국적인 그런 거를 많이 예, 들으시는구나. 예전에는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팝 이런 것 쪽으로 했는데 팝이나 뭐 락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락 음악을 많이 듣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과 평화 그 이철이 씨가 부른 그 뭐야 어머님의 자장가라는 노래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진짜 그분의 그 솔로가 참 눈물이 나죠. 예. 그리고 진짜로 그분이 제가 봤을 때 한국적인 기타리스트. 기타가 저도 그렇게 아닌가. 생각해요.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목소리가 많이 좀 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좀 가성이고 이랬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그때 그 목소리가 좀 안 나오시더라고. 요즘 공연하는 거 유튜브로 좀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들으면 서운하시겠다. 예. 근데 진짜 한국적인 사운드가 예. 많이 나오세요. 예, 진짜. 예. 좀 요즘에 많이 들으면서 위안을 삼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한번. 네,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해요. 저는 상당히 좋아해요. 예, 저도 존경하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이번 주 네. 그 소개해 주실 분은 어떤 분인가요? 이번 주 이제 제가 이번 주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아무래도 또 이렇게 이분을 이 앨범을 좀 소개하기 전에 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으로 이제 보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60년대 시작한 곡들을 보면은 뭐 약간 재즈적이면서 블루스적인 노래들이 나왔고 그죠? 네. 70년대 초에는 그걸 바탕으로 60년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진보가 어떻게 됐냐면 약간 좀 펑키적으로 나간 것 같아. 그 와중에 펑키가 나오면서 80년대 초부터 후반까지는 또 디스코. 이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 그렇죠. 디스코 안 그래요? 네, 디스코 중요하죠. 되게. 그러니까 이 주기가 10년마다 사람들이 진리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는 지금 내 이론적으로 따다보면 80년대 우리 그 비지스 얼마나 인기 많았어요. 그쵸? 디스코 엄청났어요. 손 막 위로 찌르고 뭐. 비지스가 그 형제들끼리 모인 그래요. 난리 났어요. 나팔바지 딱 입고 딱딱 그 조명에 하면은 그 디스코. 하고 이제 90년대는 또 이제 그 디스코가 이제 죽어가면서 얼터너티브로 하게 났죠. 그렇죠. 이제 그때 나온 게 너바나 지금 뭐 심지어 너바나에서 해가지고 뭐 레디오헤드 그다음에 콜드플레이로 이어지는 지금까지도. 지금 2000년은 과연 뭘까? 승우 씨 뭐라고 생각해? 지금은 EDM이죠. EDM? 네, EDM을 이길 수가 없죠. 지금 강세가 되게. 네. 근데 그 EDM도 그렇고 이제는 어떠한 색깔이 다 모인 것 같아 이제는. 그렇죠. 이제 내가 볼 때 진짜 2000년은 짬뽕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옛날 때 이랬잖아요. 옷을 입어도 나이키 아디다스가 최고야 이랬잖아요. 요즘은 승적사는 그쵸, 마크 무지. 없는 거. 네, 무지. 이게 또 유행이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게 우선이다, 어떤 게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 좋은 음악.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위대한 아티스트가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제는. 위대한 아티스트 만약에 뭐 음악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빌보드에서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봤을 때 한 그 뮤지션이 한 곡 이상 히트곡을 내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히트곡을 낸다는 것 자체가 또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죠 아티스트에선. 알리기 위한 것뿐이잖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곡들이 10곡 이상 있으면 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승 씨의 그 나름대로 그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이 아티스트 위대한 아티스트라고 하면.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볼 때 이제 그 알리는 방향도 2000년에 들어오면서 너무나 또 발전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기획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어떤 큰 전람회를 내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전화가 막. 전화가 왔는데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스마트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작품들을 다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근데 그러니까 SNS가 이제 강세긴 한데 뭐 다양한 SNS나 뭐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런 수단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대형 기획사나 이런 거대 기업들이 아무래도 더
잘 하겠죠. 그렇죠. 이제 광고는. 어떤 짜임새와 어떤 그런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 좀 풍부한 면이 있겠지만. 그런데 SNS 힘이 대단하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저 승주 씨한테 참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승주 씨가 아티스트라고 이제 가정을 짓고 우리가 아티스트라고 치면 승주 씨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이라고 그러면 어느 시대에서 활동하고 싶어요? 야, 이거 되게 날카로운. 자, 저는 다시 묻습니다, 제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이라고 그래? 뭐라 이거를? 2000년이라고 그래. 얘기합시다. 그렇죠. 21세기입니다. 그러면 얘기하면은 승주 씨는 어떤 시대에 어떤 시대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저는 80년대로 가보고 이유가 싶어요. 뭐예요? 80년대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약간 좀 그러니까 초보 단계에서 중간 단계란 말이에요. 그죠. 발전 단계. 그러면 그때서 왜 80년대가 되고 싶어요, 승주 씨는? 저는 그때 음악이 일단 좋고 그때 그 80년대 감성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그루브 감성. 그리고 굉장히 그 그루브한 음악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거기서부터 좀 발전이 되지 않았나. 그런 그때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러니까 내가 아티스트가 되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80년대로 돌아가서 하고 싶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들 또 이게 다 다른 것 같아 생각들이 그럼요. 그죠? 느낌이 또 있으니까. 이제 말이 좀 다른 데로 나왔는데 아무튼 이제 이번 앨범은 뭐냐면 저는 이제 정말 이건 제가 이제 이 앨범을 들을 때 너무 더 뭐랄까 좀 흥분된 상태에서 음반을 들어가지고 유명한 그 펑커델릭입니다. 펑커델릭. 펑커델릭. 펑커델릭이 뭐냐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펑키에다가 펑키잖아요. 펑키. 왜 알코올릭 그러잖아요. 중독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펑커델릭이라는 말을 이분이 이런 형용사를 창시를 했어. 그러니까 펑커델릭. 그러니까 나는 펑키에 중독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에 이 펑커델릭의 그룹이 있는데 이 주 그룹의 리더이신 조지 클링턴. 조지 클링턴이 있습니다. 이분 잠깐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앨범 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죠. 조지 클링턴이 이제 이분이 1941년생입니다. 41년생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41년생이고 이분도 유명한 건 이제 레코드 프로듀서로 더 유명세를 많이 떨치셨어요. 그 이제 그 펑키 그 앨범 그 유명한 그룹이면 피펑크, 그다음에 펄러먼트,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앨범 소개할 펑키델릭. 그리고 이제 이분의 그 주 활동이 언제냐면은 주 활동이 언제냐면 1970년하고 1980년 사이에 엄청난 그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펑키 뮤직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펑키 뮤직 하면 누구 생각나죠? 제임스 브라운. 그죠. 제임스 브라운. 또 풍미했지 않습니까? 또 시대를. 제임스 브라운 그 댄스 있죠. 댄스를 잘 본 마이클 잭슨과의 약간 흡사함은 못 느끼세요? 그러네. 약간 비슷하네. 말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이클 잭슨 이렇게 다리 벌려서 따로 하잖아요. 이거. 그 문워크 있죠. 문워크. 그게 그 제임스 브라운 아마 약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이클 잭슨 전번에 60년대의 마이클 잭슨이 제임스 브라운을 생각해 나는. 제임스 브라운. 알잖아요. 제임스 브라운. 그다음에 슬라이 스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펄러먼트, 펑키델릭. 이 펑키델릭은 연주력이 상당해요.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는 이런 펑키 그룹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는 모타운이라고 그랬습니다. 모타운. 좀 들어보셨죠? 모타운 그러잖아요. 모타운. 흑인들이 모여서 이제 흑인들의 음악이 우리 보면요, 모타운이 이제 그때는 항상 그때는 좀 붐을 이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레드핫 칠리페퍼 아세요? 알죠. 이분이 프로듀서를 했잖아요. 조지. 얼마 전에 작년에 신보가 나왔어요. 나 어때요? 죽이죠. 진짜 죽이죠. 그냥? 아주 그냥. 저는 그 앨범 갖고 있어요. 무서워. 작년에 CD로? 작년에 나왔던. 나 솔직히 저는 이렇게 락은 이렇게 막 그 좋아하는 성향이 아닌데 전 레드핫 칠리페퍼를 좋아해요. 진짜 저도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나이도 되게 많으신데 등남도 하셨어. 그래요? 얼마 전에 등남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1985년에 그쯤에 그 레드핫 칠리페퍼 그 앨범을 그 프리키 스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앨범에 또 프로듀서로 또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보는 눈이 있는 거야. 얘네는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누구 눈에 좀 누구 그래서 맨날 이거
아무튼 이제 뭐 그런 날이 오겠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1970년에 그 펑키델릭의 앨범입니다. 네네. 앨범 타이틀도 펑키델릭이에요. 펑키델릭. 이거 괜찮네요. 멋있죠. 네, 펑키델릭. 전 이름에 벌써 저는 그때 반했어요. 네, 이름 반했고 이제 이분 이 앨범의 그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일단 중요한 건 펑키의 중요한 그 베이스 라인, 강한 베이스 라인, 그다음에 리듬 세션, 그리고 잼 형식으로 이끌어가는 그 곡들의 형식,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루프의 형식. 즉 뭐냐면 반복. 네. 그죠? 그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앨범의 첫 번째 곡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제 나레이션을 막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레이션 시작하면서 그 가사가 없이 그 여성 백보컬이 흥얼거리면서 그 루프를 돌려요. 이렇게. 근데 루프가 돌리는데도 뭐 2마디 3마디가 아니라 8마디 루프를 크게 도는 거지. 그러니까 크게 돌아서 반복적이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거기에 블루스 기타의 그런 느낌도 넣고 아주 곡 전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첫 번째 곡이 뭐냐? 마미 와스 펑키델릭. 엄마 이건 펑키델릭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곡. 그다음에 두 번째 곡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잭슨 5라고 있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커버도 하시고 했어요. 총 7곡입니다. 총 7곡이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곡은 첫 번째 곡이고요. 좀 얘기했듯이 이걸 들어보시면 기타 사운드가 그 뭐랄까 약간 공감적인 그런 뭐랄까 리버브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간에 리버브하고 와와의 그 조화. 와와가 뭐냐면은 와와가 왜 이렇게 이게 승수자 이렇게 있잖아요. 기타 치는 와와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볼륨 페달과 와우 페달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타 치는 분들이 볼륨 페달은 볼륨이 죽는 거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와와는 뭐냐면 하이와 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이와 로가 그러면서 와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효과로 해가지고 그 와우 페달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이 펑커델릭의 멤버들이 총 15명이에요. 네. 맞네요. 예,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스테이지에 15명이 올라와서 노래를 막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시는데 신나겠네. 조지 크림튼이 이제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스타일도 얼마나 웃기냐면 의상 디자인도 되게 색달라요. 뭐 어떤 분은 인도 옷에다가 전통 옷을 입는데 거기에 뭐 또 영국의 영국의 모자를 또 중점을 쓰고 이렇게 아주 그 이미지 면에서도 아주 색다른 아주 새로운 시도를 되게 많이 했구나. 많이 했어요. 조합을 되게 잘하셨구나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1995년에 6년인가 그때 레게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레게머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 따라하려고 따라하는 거 좋아하죠. 따라하는 거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도 그때 막 레게머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난 97년에 그걸 한 것 같아. 근데 그걸 못하게 나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못 있겠더라고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레게머리를 하면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가루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는 흑인 분들랑 우리는 피부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우리는 그 DNA가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역시 동양인한테 이게 안 맞는다는 걸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제 70년대 이번 곡은 펑키델릭의 1970년 펑키델릭을 추천합니다.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요 정도로 그냥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저희 어레코딩의 또 새로운 곡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좀 곡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좀 길게 하고 싶어서 사실 이 곡 때문에 사실은 키워드 방송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번 주 곡 제목은 같지 않은이에요. 같지 않은, 똑같지 않다. 우리가 이제 뭘 하는데 하지 않는 거죠.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는 둥 마는 둥 타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느낌을 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곡 연주도 사실은 오늘은 투기타로 했습니다. 오늘 저는 승수 씨한테 칭찬하고 싶은 거는 승수 씨가 이제 기타를 좀 연습 중이에요. 승수 씨 여러분 좀 연습 많이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돼요. 잡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사실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승수 씨는 곡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도와주시니까 옆에서 이준호사 씨가 도와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타를 더블링 하지 않고
원래 저희 방식이 이제 이준하사 씨가 이제 반주를 하고 제가 노래를 한 다음에 아니, 반주랑 노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블링으로 이준하사 씨가 이제 거기다 이제 연주를 좀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제가 이제 반주를 하고 이준하사 씨가 거기에 이제 좀 같이 투기타로 동시에 연주하는 걸로 좀 해가지고 좀 신선하게 한번 해봤어요. 아, 나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네, 정말 저희가 새로운 걸 맨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예, 저도 좋고. 공감은 소통이 되잖아. 네, 원테이크로. 그러니까 뭐 이 완성면에서는 뭐 우리가 그럼요. 우리가 제가 좀 떨어지는 건데 사실 솔직히 음악을 하면서 완성도의 얘기를 하면 이준하사 씨는 좀 차원이 많이 높으시고 저는 좀 낮죠. 아니, 그런 문제가 안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어떤 분위기 일단 왜냐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승우 씨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이제 다른 스타일이 변해가는 걸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기면서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아마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공부가 실제로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연습을 하면서도 좀 다른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기타를 이렇게 치고 싶은 분들에게 좀 승주 씨가 지금 느낀 점은 뭐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으세요? 막 있다면 그냥. 있다면 이준하사 씨도 공감을 할 건데 네. 기본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기본을. 그러니까 기본은 중요한데 꼭 따라할 필요는 없다. 따라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이제 기본 어떤 틀 안에서는 움직이는 방법은. 저는 어차피 또 이거 기타를 치기 전에 우쿨렐레 좀 쳐서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접근하기가. 근데 승주 씨는 이렇게 우쿨렐레와 기타가 이렇게 칠 때 승주 씨는 어느 게 더 편해요? 우쿨렐레가 편하죠 더. 편하긴 편해. 아니 그럼요. 되게 우쿨렐레는 쉬운 건 아닌데 우쿨렐레도? 아니 우쿨렐레 쉬운 사실 쉬워요. 기타에 비하면 되게 쉽고 그리고 이제 뭐 노래 한 곡을 우리가 일반 사람이 이제 1시간 정도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우쿨렐레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좀 빠르구나. 그렇죠. 예. 접근성도 좋고 되게 쉬운데 사실 쉬워요. 운지법 그러니까 기타 그 운지법도 되게 쉽고 그래서 우쿨렐레 운지법도 쉽고 그래서 할 만한데 기타는 6줄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어렵죠. 예. 저는 좀 쉬운 코드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되게 재밌었어요. 가사도 되게 좀 잘 나왔어요. 오랜만에 또 잘 나왔어요.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제 나름대로는 좀 만족스러워요. 가사 작업했던 게. 근데 보컬적으로는 좀 아쉬운데 원래는 저희가 예전에 정말 그 10회 전에 불렀던 그 음색으로 좀 부르고 싶었어요. 노래 다시. 근데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진 않아요. 새벽에 좀 이교차가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을 하는데 목이 또 좀 안 좋아요 사실 지금. 춥게 있다 따뜻한 데 있다 막 계속 좀 반복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 관리를 좀 못했어요. 좀 죄송스럽게도. 근데 노래할 때도 되게 즐거웠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거기다 반주를 하면서 이준하사 씨가 거기다 이제 블루스하게 연주를 딱 해주시는데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같지 않은 뭐 마음에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워레코딩으로서는 되게 새로운 작업이었고 근데 이준하사 씨가 좀 힘드셨을 것 같아. 제가 반주를 잘 못해서. 아니 내가 있잖아. 그런 거 자꾸 승우 씨는 자꾸 그런 거에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어요. 아니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그래도 나름 작품이잖아요. 다음에 또 더 멋진 분이 오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주를. 아무튼 그리고 뭐 또 가사 중에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우리는 어쩌면 서로를 원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지. 뭐 이런 가사도 있고 그거 쓰면서도 되게 즐거웠어요. 뭐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나는 노래하지. 뭐 이런 가사를 제가 좀 썼는데 그런 가사도 되게 평소에 제가 하고 있던 생각들이나 그런 느낌들을 좀 썼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로서는 좀 만족이 되는 곡이에요. 사실 노래 가사도 그렇고 뭐 곡도 그렇고 이번 그 작업은 되게 오랜만에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한 진짜 몇 주 만에 되게 마음에 좀 들어요. 좀 약간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좀 인간적인 맛이 좀 느꼈다. 그렇죠. 그런 걸 인간적인 맛을. 그리고 이제 그 곡의 어떤 루프도 이준하사 씨가 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그 루프를 반대로 했어요 사실 이번에. 아시죠? 제가 그걸 반대로 했는데 어떻게 또 제가 반대로 잘 만들어 왔어요 또 그거. 원래 의도와는 조금 좀 거꾸로 된 이제 거꾸로 된 음악인데도 상당히 잘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와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곡 틀 때 또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네. 아침에는 상당히 춥고 네. 점심에는 이제 뭐 오후에는 상당히 따뜻해요. 그러다가 또 해가 한 7시쯤 되면 또 지는데 또 추워져요. 네.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일교차가 커서 좀 건강을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윤하사 씨는 인대 다치실 때문에 또. 예, 요즘 제가 좀 운동을 좀 시작하는데요. 네. 좀 예전에 다시 그 찬란했던 다시 좀 그 몸으로. 내가 1년 여기 이제 이사 오고 전부터 네, 너무 네. 이렇게 앉아서만 있다니까 야 사람이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가서 용신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또 차력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사셨잖아요. 예. 그 한 12만 원이면 살 거 25만 원 주고 사셔가지고 25만 원 주고. 그래서 예, 약간 좀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구매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잘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몸 조심하시고 그리고 한강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늦게는 타지 마시고. 나 막 새벽 4시에 가고 그러는데 거기. 그거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예. 뭐 오후 한 5시부터 예. 뭐 새벽 1-2시까지는 좀 위험해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왜냐면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요? 네. 그래요? 저도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어서 저는 똑바로 그러니까 본인이 똑바로 간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거 아니거든요. 갑자기 지금 그러니까 사고 조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조심하세요. 한강이 자전거 타고 나가기엔 상당히 위험해요. 사고 위험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좀 위험한 사고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들이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드디어 여행을 갈 것 같아요. 어디로 갔어? 네. 북한산부터 갈 것 같아요. 이거 북한산이 무슨 여행이야? 그냥 여행이죠. 그래요? 캠핑 가니까 저는. 캠핑으로? 네. 드디어 갈 것 같아요. 이제 저 홀로 이제 아마 갈 것 같아요. 많이 뭔가를 느끼고 오실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거기서 좀 곡을 한 3-4곡 정도 작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갔다 와서 제가 여행 갔다 와서 그 방송할 때 한 2곡 정도를 발표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새롭게 또 이제 방송하는 중간에 노래 한 곡 또 틀어드리고 또 이제 다시 이제 하는 걸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또 좀 더 그게 작품이 좀 수월해지면 또 주에 방송 2개도 좀 해보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했던 얘기를 좀 지켜보고 싶어요. 이제. 그래요. 뭐 자유글이나 사연 뭐 보내주실 분 있으시면 sosj1016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고요. 끝으로 저희 어레코딩 신곡 같지 않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꼭. 쉽게 먹던 음식들이 혼자가 되어 먹어보니 맛이 없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우리.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모르겠어